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 TV.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정부센터 가족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우리 의정부센터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적극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들 바쁘신 분들이 지금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이제 1시간을 투자하고 여기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왕에 1시간 투자하는 거를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갈 거죠? 네. 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2시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알아보고요.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문화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정말 친절하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완성해낸 그 조중훈 씨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친절로 얻은 어마어마한 기적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조중훈 씨는요, 20대 중반의 청년기에 자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제 통 털어서 톡톡 털어가지고 아주 낡은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요. 그 트럭으로 한 사업이 이제 미군 부대 안에 거기 이제 청소하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이렇게 화물 트럭으로 실어다가 운반해서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일을 처음에 손을 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늘 친절한 서비스를 잘 했어요. 근데 이 조중훈 씨가 인천에 출장 갔다가 오는데 국도변에 그때 당시엔 뭐 이제 차가 많이 안 다닐 때인데 그 승용차가 한 대 길가에 서 있고요. 그게 이제 운전자가 이제 여성분인 것 같은데 그 막 당황해서 굉장히 애쓰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난 차 뒤에다가 이제 화물 트럭을 딱 세워놓고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외국인인데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게 대략 내용이 운행하다 갑자기 차가 멈춰 섰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가에 그 고장난 차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차도 좋은 차고 외제차인데 보니까 이 차에 이제 그 연료 공급 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소하는데 거의 2시간 가깝게 막 옷을 시커멓게 버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잘 차를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서 고쳐드렸어요. 그러니 이 여성분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게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봉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사례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청년 남성은 저희는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정도 친절은 그냥 우리 기본으로 합니다. 제가 이게 뭐 자동차 정비가 내 본업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고물 트럭 가지고 운전하면서 그냥 얻은 경험으로다가 이렇게 날마다 차를 고쳐가면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 차에 이제 응급조치하는 그런 이제 실력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쳐드린 거로. 그러고서 이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마운데 그냥 헤어져 안 되겠다고 연락처라도 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이렇게 이제 건네드리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이 여성분께서 자기 남편을 모시고
여기 이 저 연락처로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 여성분의 남편이 바로 그 미팔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 별을 달고 이제 딱 나타났는데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제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 곤경에 처했는데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면서 또 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와서 사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받지를 않고요. 저는 이 정도 친절 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명분 없는 이런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그래 이제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고 저한테 이제 좋은 기회를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는 이제 내육 연수가 되면은 그 차를 이제 폐차 처분을 하는데 그 폐차 처분할 때 불화할 적에 거기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거기 이제 경쟁자들이 와서 이제 뭐 얼마에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물 트럭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좀 참여할 기회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회 주는 건 일도 아니다. 우리 필요한 서류를 좀 갖추어서 제출하시고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불화 받을 만한 거 있으면은 불화 받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봉투를 안 받고 친절을 잘 베풀어 드리고 이렇게 이제 봉투를 안 받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화물 트럭들 이거는 이제 그 폐차 처분해도요. 현재 우리 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들보다 더 튼튼한 차, 좋은 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를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딱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확장을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조중훈 씨 젊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요. 이 운송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이 고도 성장기에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도 성장기에 그냥 화물 운송이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니까 이제 화물 운송 사업도 잘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월남전에 군수 물자를 이렇게 이제 운송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상차하고 갖다가 실어서 또 하차해가지고 거기 이제 전부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전부 하다 보니까 이 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다가 이제 항공사업까지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하게 돼가지고요.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조중훈 씨가 친절로 얻은 기회를 살려가지고 키워낸 이제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그룹 이 그룹을 이렇게 이제 키워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절로 인한 기적 사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저 한진그룹은요 지금 현재 재계 서열 14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KT그룹이 12위에 이제 랭크돼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재계 서열 1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출발점은 그 도로변에서 곤경에 처한 그 여성분을 잘 도와드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게 이 정도 친절은 뭐 저희 보통으로 합니다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그런 기적을 만나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분 돌아가시고 이제 현재는 그 손자 손녀들이 이제 그 경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땅콩 회양 사건도 일으키고 해서 그 손녀들이 좀 이렇게 이제 조금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친절한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한진그룹이 이렇게 이제 모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국내 재계 서열 14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적 사례를 만들었는데 자,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의정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런 친절을 많이 베풀어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전부 이럴 때 그 복을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경 여사님 박수 열심히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한테 응대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행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성의한 거,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무관심, 관심 없게 대처하는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책임,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 그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무예의,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무표정입니다. 이 무표정도요,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이제 일하는 거, 아무 표정 없이 반응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응? 우리 이렇게 이제 정만섭 소장님 이렇게 미소를 딸이 띄우면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 아주 훌륭하신 그 표정이에요.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듣고는 있습니다. 이런 표정 가지고는 이제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다섯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요. 그 이제 이게 마을 버스가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시내 버스가, 근데 그 시내 버스를 이렇게 타니까 아니 운전기사가 그 손님 한 명 한 명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사를 아마 회사에서 하라고 강력하게 지침을 주고 하라고 시켜서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가지고요. 손님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손님 타는 숫자만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숫자만큼 인사만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가 아닌 거예요. 성의가 없고 전혀 진지한 마음도 담기지 않고 반가운 마음도 전혀 듣지 않고요. 그냥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데 그냥 손님 타는 숫자만큼 이제 그 숫자를 채워서 인사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앞을 보고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나중엔 들릴까 말까 하게 아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인사가 아니고요. 그건 아내니만 못한 거죠. 딱 얼굴을 마주 보고 한 분씩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하는 거를 정말 진심을 담고 반응을 주든지 안 주든지 정말 성의껏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참 서비스가 좋아졌다. 어? 그 버스 탈 때는 그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니까 나도 답례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의껏 하는 게 중요한데 성의 없이 인사하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손님이 나타났다. 저분이 무슨 일 때문에 온 것 같다. 어? 내가 이렇게 뭐 화장실만 안내해 드려도 되겠다. 딱 보면은 다 판단이 갈 수 있고 관심이 있다면은 알 수 있고요. 우리 의정부센터 식구들도요, 청년기에 연애할 때는 그 이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가지고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아, 왜 전혀 안 하신 것처럼 그러세요, 표정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집중하고 살펴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 피로를 알아내고 눈치채서 이렇게 이제 적극 뭐 이렇게 밥 먹고 싶으면은 딱 이렇게 느낌으로 다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차 마시고 싶다, 뭐 영화 가고 싶다, 이거 다 느낌으로 알아서 그냥 파악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사가지고 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관심, 책임감, 이걸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책임이에요.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이 없는 거는 어떤 때 할 수 있나? 정말 중요한 시점에 정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뭉쳐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시점에 그냥 아유, 나는 그냥 피곤해서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해필 밀렸던 연차를 그때 그냥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행동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요, 무예의예요. 자, 이렇게 예의 없이 행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누가 그거 몰라. 다 예의는 우리가 그 차릴 만큼 차리고 다 챙길 만큼 챙기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의를 충분히 차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어느 빌딩에 이제 그 직접 방문해서 교육할 때,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육하기 전에 요 운전해가지고 이제 멀리 이동해서 갔으니까 이제 먼저 차를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요. 그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급하게 이제 화장실에 이제 볼일 보는데, 그 이제 그 화장실 마침 이제 그 청소하러 들어오셨던 분이 들어오니까는 아무개 여기 있어? 그러면서 부르더니 그냥 뭐
빨리빨리 저 회의실로 이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 화장실에 먼저 들어와 계셨던 분이 그 대머리 교수 왔대?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몰라 왔는지 뭐 이래니까 가야지 뭐.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가서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하면은 저 양반 저 여기 벌써 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응? 몰라서 이렇게 이제 좀 실수했다. 뭐 미안해서 어쩐지 서로 불편했을까봐 나가질 못하고 안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분들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빌딩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막 평가를 받으려고 막 한 달씩 미리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냥 언제 온대요? 서로 막 이래가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작 평가위원이 방문하는 당일날 오늘은 오는겨? 그래가지고 쌈쌈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위원이 화장실 안에 계신데 모르고 이제 그 화장실 입구에서 그냥 뭐 몰러 와봐야 아는 거지 뭐. 응? 괜히들 말에 뜸들이고 그냥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대요. 뭐 해가면서 그냥 그 불편한 얘기들을 그냥 한 달씩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준비했던 이런 이제 불만들이 이 양반 정작 와 있는데 옆에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 그 불만을 쏟아놓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례하게 언사가 나오는 건데 이게 내가 꼭 무례해서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이는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잘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표정이에요.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전교육 결국은요 우리 KDFS 가족 모두 의정부센터 식구들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 받으시라면 내가 바쁜 일 이렇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이대로 그냥 교육 받아야 되는겨. 이래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참 이게 강사도 더 힘들고 막 말이 꼬이고 이렇게 이제 땀이 나고 더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사도 힘들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든지 진지하게 내가 잘 듣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큼 좀 이렇게 웃을 만한 순간에 가서는 같이 웃어주시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 웃을 만한 얘기를 이렇게 던져도 그냥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표정 안 바꾸고 이렇게 버티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강사도 힘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이우겸 유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셔서 이렇게 웃는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고 반응 보여주시는 것도 정말 복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정도 이렇게 따뜻하게 밝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고개 응대할 때 기본 수치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성의껏 대처하겠다. 응? 관심을 집중해서 기울이겠다. 책임감 있게 고객 서비스하겠다는 마음, 예의를 잘 갖추는데 혹시 내 주변에 안 보이는 사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례하게 하는 것,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요 표정도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여주시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데 이 복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복도에서 급히 뛰어간 그 사람이 원인이지만, 이게 이제 엉뚱한 데로다가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왜 거기, 그렇게 이제 바닥에 물기 있게 청소를 했으면은 그 물기 때문에, 청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범탁을 씌우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안재하 씨 왜 이래? 안재하 소장님? 네, 안재하 소장님, 딴 거 만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예. 이렇게 복도에서 이제 급히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서 다친 거를 괜히 엉뚱하게 청소하는 사람한테다가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고 덤떡에 씌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에서 이동할 때는 절대로 뛰어가거나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도의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면은 이거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기가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예방 대책은요.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이렇게 넘어질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면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복도의 통행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은 눈에 띄는 대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는 즉시 제거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도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좀 조도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지나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밖에 환한 데 있다가 이 어두운 데로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대비해서 이렇게 좀 밝기를 확보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복도와 연결된 문. 복도와 연결된 문은요. 사무실 안쪽에서 복도 쪽으로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거나 이럴 적에 또 부딪혀서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문을 안쪽으로 당겨서 여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복도 청소할 때 이제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이제 작업 중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복도 유리창 청소할 때 특히 이제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리창을 손댄다 하면은 내 키가 좀 모자른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받침대를 놓고 올려 쓴다든지 뭐 사다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키는 모자르는데 막 까치발 뛰어가지고 깡충깡충해 가면서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요. 락스 같은 화학물질 이용할 때 보호장갑,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 락스 푸른 물 같은 걸 그냥 사용하다가 튀어서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소 작업할 때 이제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착용하고 여기 이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계단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사고가 가끔 생겨요. 이게 이제 괜히 계단 내 이동할 때 이렇게 이제 본인 실수로 넘어졌어도 꼭 원인은 이 계단에서 뭐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한 사람한테다가 또 이제 범턱을 씌우고 이렇게 이제 원인 추적이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살피고 안전하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위험 요인을 보면 이제 계단에서도 이제 막 뛰거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해서 이동할 때 시야가 안 보이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계단 청소할 때 작업 자세를 이렇게 이제 꼭 뒤로 내려가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서 굴러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 시설이 부족했을 때 계단은 특히 더 어두우면 곤란해요. 그래서 조명 시설 미비 이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안전 기준에 적합한 계단 구조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늘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시키고 있는데 그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고무 패드나 이제 이런 거를 잘 제대로 설치를 하는 거 필요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니까요. 계단에 혹시 물기, 액체가 흘려졌을 때는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단에 이제 뭔가 이동을 할 때 기름이든 물이든 뭔가 쓰레기 같은 게 만약에 계단에 떨어져서 흘리게 되면은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이 작업자 외에는 여기 계단으로 통행을 못하게 아예 차단을 해놓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 장소 입구에 출입금지 아니면 뭐 청소 작업 중 아니면 미끄럼 주의 이런 거를 설치를 해 놔야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단 청소할 때는 상향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전하고요. 왜냐하면은 꼭 내려갈 때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계단에서 헛디임 사고 요인 작업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요.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개인 보호 장구 이렇게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하게 해주시는데 안전화, 미끄럼 방지화, 보호장갑, 그다음에 작업복, 작업복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꼭 이렇게 설치를 활용을 착용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는 것. 계단은 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계단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조도를 발길을 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한데 통행에 충분한 조도가 75럭스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등이 끊어지거나 뭐 이렇게 고장나지만 않으면은 조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단 청소 작업할 때 특히 근골격계 질환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뭐 어깨가 절리네, 이제 옆구리가 절린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펴가면서 이렇게 몸 상태를 이렇게 좀 관리를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청소,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운반할 때 너무 무거운 거 무리하게 운반하다가 이렇게 이제 근육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거, 작업 전에, 작업 후에 이 스트레칭을 꼭 필히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요. 몸 상태를 좋게 해야만 다치지도 않고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빨리빨리로 전 세계적으로 1등 가는 나라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몇 층, 10층을 가겠다 눌러놓고는 이 닫힌 버튼을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딱 닫힌 버튼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 이런 게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적지를 누르고는 이제 닫힌 버튼은 자동으로도 닫힐 수 있고요. 한 번만 눌러도 되는데 그냥 승질 급해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닫힌 버튼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고요.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거,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이 30분 넘어가면은 너무 늦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이 30분 초과되면은 주문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음식값을 못 주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30분을 지키려면은요, 음식 만드는데 한 15분 걸렸으면은 배달하는데 15분 내에 빨리빨리 이렇게 가서 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가 그냥 자동차 사이로다가 막 비집고 요리조리 비집고 다니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도 사고 나지만은 택시 운전하는 이 승용차 운전기사도 그 막 파고드는 이 오토바이 때문에 막 이렇게 위험하고 그래요. 그리고요, 국제공항에서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이요, 한국인만 따라가라. 한국인들은 빨리 이동하고 정확하게 찾아가는데 아주 눈치 빠른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어리버리해서 찾기 어려우면은 한국 사람만 따라가라는 게 외국에서는 알아주는 정설입니다. 많이 서두르다가 또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상황인데요.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어떤 밀크 커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쫙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손이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이걸 쥐고 있다가 이제 꺼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 내려온 다음에 이걸 꺼내면 되는데 미리 손이 들어가 가지고서 있다 보니까 끓는 물이 여기 튀어 가지고 여기 화상 입는 환자들이 수시로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주문하면 좀 여유 있게 좀 다 커피 다 내려올 때까지 좀 손 느긋하게 좀 이렇게 손 떼고 기다리는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컴퓨터 인터넷 검색할 때 따다다닥 눌러서 이렇게 딱 열릴 때 3초 안에 열리지 않으면 승질나서 치워버리고 딴 거 찾아요. 이렇게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그 고객들의 조급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 3사들이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요. 우리 그 5G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으로 개통을 했고요. 현재도 인터넷 속도 전 세계 1등인데 지금 우리는 또 승질 급한 모든 그 이용 고객들 때문에 지금 이제 6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무리 빨리 열려도 그냥 이거 성질 급해가지고 막 못 참고 막 그냥 때려치고 딴 거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또 하나
한국 사람만 있는 승질인데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지퍼 먼저 내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소변이 급해서도 아니에요. 변기에 가서 볼일 볼 거 미리 준비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이제 지퍼 내리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볼일을 다 봤으면 이걸 이제 잘 단속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지퍼 올리면서 나오다가 미처 안 올라가면은 소중한 걸 막 내놓고 그냥 화장실 밖에까지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딱 건네주면은요. 식당 주인들 승질 급해가지고 이걸로다가 딱 결제를 했으면은 손님이 사인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본인이 그냥 팍팍 그어서 카드 승인 사인을 식당 주인이 해버리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엄청 유별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운전하다가 로타리에서 신호가 빨간불에서 딱 멈춰 섰다가 이제 파란불로 싹 바뀌었을 때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이 조금 늦어졌다. 3초만 지나면 뒤에 서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막 초긴장의 연속으로다가 막 등줄기에 땀을 흘려가면서 긴장 속에 운전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속도의 경쟁력으로요.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유교동란 후에 세계 최빈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국으로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이게 빨리빨리 문화에서 온 속도의 경쟁력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성장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심각한 폐단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52년 전의 사건이에요. 저 서울 신촌에 와우 아파트 초고속으로 이제 강행을 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요. 안 되면 대기하라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막 그냥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다 지어가지고 막 입주를 하는데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삼풍백화점. 이거는 이제 9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7년도 사건이죠. 이 삼풍백화점 지을 때도요, 막 졸속으로 강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면서 설계 변경하고, 지면서 한층 더 올리고, 또 지어놓고서는 막 위에 중기들을 막 이렇게 옮기고 하면서 금이 가고 막 그런 거를 그냥 무리하게 백화점 영업하다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건도 결국은 빨리빨리에서 온 문제였었고요. 이 빨리빨리로 인한 심각한 폐단이 여기 나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이렇게 이제 10만 명당 평균은 2.6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평균치의 3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산재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요, 세종대왕님이셨어요. 세종대왕님은 이미 500년 후에 이런 엄청난 사고 나고 산재 사망자도 많이 나올 거 미리 다 내다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거 고민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라고 그 어전 회의에서 거기 이제 판서들한테 정승 판서들한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길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게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1433년도에 세종실록에 세종대왕께서 이 말씀하신 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말 빨리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오죽하면 빨리 먹은 콩밥은 화장실에 가보라고 했어요. 응? 콩밥 먹으면 콩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삼켜야 되는데 이걸 설렁설렁 절반만 깨가지고서 삼켜 놓으니까 이 속에서 그냥 이거를 여기 뱃속에는 이빨이가 없는데 그거를 위장이 이거를 소화를 시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엄청 많은데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켜가지고 꼭 우리 이제 KT 건물 구내식당에도 가보면은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꾸겨 넣다시피 해가지고서는 꼭 그 군대 가서 신병 훈련 때 3분 내에 뭐 밥 먹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종료하라고 그 이제 기합 주고 막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분 막 밥을 막 그때는 이제 무쇠덩어리도 들어가면 소화시킬 때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급하게 쏟으면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 계통을 잘 지키려면은 꼭 씹어서 드시고 화장실에 가서 불편하지 않게 이거 하셔야 돼요. 제가 철도 건널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가니까 3분 빨리 가려다 30년 먼저 간다고 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건널목에. 그래서 이제 뭔가 했더니 이 보통 승용차 운전자들이요. 철도 건널목에 딱 갔을 때 띵동 띵동 소리는 나는데 기차가 아직 안 보인다. 그럼 무리해서 막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무리해서 막 들어섰다가 이 철길 위에는 막 덜컹덜컹 해가지고 시동 꺼져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차가 오면 기차는 쉽게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대형 사고 나거든요. 그래서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가는 이런 사태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이제는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 제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하는 일도 안전 제일로 추진해야 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상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아이고 천천히 해냈으니까는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이게 아니에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내 업무를 추진하면은 충분히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서 안 다치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준수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면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렇게 아침 조회를 같이 좀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본받아야 될 선진문화를 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 사례는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또 저기 상당히 이 안전문화로다가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이제 슐저라는 스위스 회사인데요. 여기는 근무처에서 모든 일을 안전 우선으로다가 서로 돼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뭐 해라 이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만 딱 주면은 서로 눈짓으로 이거 무슨 얘기구나 알아듣고 바로 실행을 하고요. 안전 문화를 잘 지키다 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까지 이걸 잘 지켜가지고 아주 행복한 이렇게 직장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해나가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거를 영상으로 준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다양한 구간에서 안전을 제일로 실천하고 있어요. 예. 이 회사는요, 그 안전 문화가 상당히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그 직장 안에서의 사고도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줄이고 아주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요. 가정 생활도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 딱 보시는 대로요. 이거는 이제 그 회사 내부인데도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 여성분이 여기서 그냥 건너가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횡단보도로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로 같이 건너오는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인만 딱 하니까 알아듣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차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딱 멈추는 거예요. 여기 회사 안에 구역내지만.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하러 가면서 안전화를 신지 않고 그냥 일반화를 신고 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사인을 이렇게 줬더니 그 눈치를 딱 채고 이렇게 이제 안전화로 지금 바꿔 신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제 그 실제 작업장으로 이동하면서 보안경을 안 쓰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냥 사인만 이렇게 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안경을 딱 쓰고 이제 그 현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작업하시는 분이 덮개를 딱 덮고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잘 안전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인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계단을 이동할 때는 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을 해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딱 마주쳤는데 이 여성분이
이 네 덩어리를 들고 가는데 네 덩어리를 들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들고 가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덜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덜어주면서 두 개씩을 드니까 한 손으로 들 수 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 다 계단 손잡이를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 전원 코드가 여기 발에 걸려 넘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쑥 뽑아가지고요, 여기 이제 회의장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 저 전원 콘센트에다가 옮겨 꽂아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사고 없도록.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무거운 거 이렇게 들을 적에 이거를 이렇게 꼬부리고 들면은요, 이 척추 다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다치고 이동하려고 지금 현재 자세를 최대한 엉덩이를 낮춰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등을 일직선으로다가 세워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손을 쭉 뻗어서 들고 이렇게 이제 다리의 힘으로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다치고, 허리를 안 다치고 이렇게 이제 들어올리는 안전작업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현관 입구에 양탄자가 접혀 있으니까 이거 걸려 넘어질까봐 이거를 이제 발로 이제 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제 퇴근길에 자기 아이들을 이제 차에다가 승용차에 태웠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이제 안전띠를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거. 그리고요, 집에도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현관에 양탄자가 접혀 있는 거를 걸려 넘어질까봐 이걸 바로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막내 아들이 이 선반에 있는 과자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이 회전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딸이 이걸 이미 안전을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회전 의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 회전 의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밀어내 놓고요. 그리고 안전한 이렇게 이제 3단 사다리 받침대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올려쓰게 하는 이런 안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도 안전 문화가 딱 자리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족까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문화가 행복을 창조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슐저 회사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서 우리 생활 속에 이게 딱 습관이 돼가지고요, 우리 이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 안전하게 돼가는 것, 그래서 행복한 생활로 이어지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런 거는 대부분이 뭐 여성분들한테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녀 모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골감소증, 골다공증 다 여성분한테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남성이 더 위험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골감소증은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도요, 여기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 음주와 흡연이 우리 몸을, 뼈를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윤삼중 씨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물을 간간히 이렇게 드셔야 이 몸 관리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많이 드세요. 네.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골감소증 때문에 고관절, 이 골절이 이제 치명적인 게 이 고관절 나가면 상당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은 남성들은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해요. 여성분들은 조금씩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데 남성분들은 치료를 안 하고 미리 이제 그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고관절 다치는 일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성들의 고관절 이렇게 이제 골절하는 치명률이 여성분들보다 1.4배, 40%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관절 다치지 않게 그 골다공증, 골감소증 이거를 미리미리 살펴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나 하면은 칼슘제를 좀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거를 이런 걸 이제 드시는 게 필요한데 비타민 D는 꼭
꼭 비타민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햇빛을 좀 쏘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은 좀 꼭 받는 걸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영양제 먹는 거 못지않게 몸을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이제 뼈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런 낙상, 넘어져 다치고 뼈를 부러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마음은 다 이렇게 아직도 내가 그래도 내 몸은 쓸만하다고 이제 자신만만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뼈 속이 지금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난 채로 점점 뼈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틈나는 대로 이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전부 호응해 주세요. 손목을 좀 먼저 좀 풀어주세요. 틈나는 대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 손목을 안 풀어주면은 손목 삐끗해가지고 이제 다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손목 좀 유연하게 이것도 좀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손목 풀기를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손목 풀기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발목 돌리기예요. 발목을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발목을 돌려가지고 발에 이동하다가 삐끗하고 넘어지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목을 좀 돌려주시고요. 네. 세 번째는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요.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밀어내시고 위로 쫙 이렇게 올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먼저 쭉 이렇게 밀어주시고 다시 반듯하게 해서 반대쪽으로 좀 밀어주시고 뒤로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뒤로 앞으로도 다시 쭉 밀어내주시고 이거를 손깍지를 띄우고 올리고 좌우 전후 이렇게 젖히기 해서 이 팔과 어깨가 같이 이렇게 유연해지도록 이거 대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목 운동입니다. 목 운동이 필요한데요. 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목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자, 이 목뼈가 유연해야 이 목이 중요해요. 머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계통이 목을 다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면은 이렇게 사람이 유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머리 뒤로 손깍지를 끼고요. 뒤로다가 완전히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완전히 뒤로. 예. 이렇게 당겨가지고 10초 동안 딱 유지했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 동작을 한 5번쯤 하면은요. 이 어깨 승모근 이쪽에 다 근육이 풀려가지고요. 이 어깨가 유연해야 온몸 전체가 이렇게 유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깨 날개 운동 요거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요. 그리고 이 손을 허리에다가 딱 받쳐주고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딱 젖혀줍니다. 뒤로 쭉 당겨서 이렇게 젖혀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당겨주시는 거를 5번을 해주시면 이 허리가 유연해야 허리가 유연해야만 건강이 좋아지고요. 우리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탈이 안 나고 이렇게 이제 허리가 유연해져야만 우리 몸 건강에도 좋고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력이 강한 나라가 국가의 힘도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체력만 국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힘도 소속 구성원들 직원들의 체력에서 나옵니다. 몸이 건강해야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그 회사가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건강과 이런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 시간에 이런 이제 스트레칭과 체조까지 이렇게 이제 몸풀기까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업만 해당되는 게 또 아니고요. 각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다 건강해야 그 가정이 힘이 있고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집에 식구들이 식구 수대로 아파서 골골골골 해보세요.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 체험했잖아요. 어떤 집은 뭐 집에 식구들이 4식구가 통째로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서 오도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기 위해서요.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식구들끼리 스트레칭 좀 해보세요. 출근해가지고 각 이제 소장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빌딩별로다가 또 아니면은 각 실별로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단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정만섭 소장님은 혼자서라도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 쳐다보는 사람 없다고 느슨해지시면 안 되고요. 혼자 있을 게 더 열심히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게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봉사를 17년 했는데 거기 이제 죽고 싶다고 전화 걸린 사람들 보면은 꼭 몸이 골골골골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콜록거리고 그냥 뭐 목소리도 기운이 없고 그냥 다 빌빌해요. 몸이 건강해야 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머리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 밑에 장관 다 갖다 뽑아다 놓으면 되고 대통령이 건강해야지 대통령이 골골하고 아파봐라. 나라 꼴이 되겠나. 건강한 걸로다가 대통령 된 사람도 있었어요. 대략 눈치채셨을 거예요. YS가 그렇게 하셨어요. 대통령 후보로 그때 이제 유세하고 그럴 적에 내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내 이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나 건강하다. 응?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조깅하고 그러는 거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했어요. 그렇게 그만큼 건강해야 대통령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소중한 거예요. 행복한 일터는요. 안전해야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긍정의 언어들이 필요해요. 모든 대화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달에 종합평가 나오는데 우리 종합평가 대비 이제 열심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정비하고 이런 것 쭉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는 평가만 없으면 그 말만 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인정받는 기회 아니겠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야 이게 행복한 일터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정부 센터장님 또 이렇게 각 소장님 중심으로 그냥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불어넣어 가면서 이렇게 힘차고 활기찬 그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긍정의 언어로 소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쪽입니다. 우리 이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해보자. 으쌰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꼴찌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고요. 그런 집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협조가 잘 되는 그 집단이 있어요. 팀워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하는 서로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나보다도 옆에 있는 동료를 잘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터가 행복해지는 데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서로 웃는 얼굴로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같이 불편해져요. 같이 스트레스 받고요. 몸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해서 서로 이제 기분이 좋아야 컨디션도 좋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안 다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정부 센터 식구들 모두 이렇게 서로 기분 좋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의정부 센터 가족 모두 안전과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은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교육 끝나는 대로요.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거기 좀 이렇게 회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제 저하고 만나는데 오늘도 한번 교육 받은 김에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의정부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자, 의정부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의정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 네, 우리 저 식구들 모인 김에 다 이렇게 좀 격려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소한 것, 또 우리가 일하면서 배려, 소통, 또 주변의 정리정돈, 소통 이런 것들이 다 안전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수님께서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되새기면서 또 한번 안전문화가 의정부센터에 깃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명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정부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